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저마다 좀 다르게 겪게 되는 갱년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넘길 수 있을지 중요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 듦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확 줄면서 몸과 마음에 정말 다양한 변화가 오는 시기죠. 평균적으로 한 49세, 50세 전후라고 하죠. 네, 보통 그쯤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좀 더 일찍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해요.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얼굴 확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안면 홍조. 그리고 밤에 땀 흘리는 거요. 아, 네, 야간 발한. 그렇죠. 자료 보니까 폐경 전 여성 40%가 경험하고 또 다른 자료엔 한국 여성 61%가 겪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흔한 거네요. 맞아요. 아주 흔하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하게 겪으시거든요. 그렇게 심하게요? 네. 그런 혈관 운동 증상이 평균 한 4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가기도 하고요. 10년이요? 와.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잠 못 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폐경 이행기 여성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겪는다고 하니까요. 아, 수면 장애도요. 네.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거요. 한 40%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군요. 기억력도 좀 예전 같지 않고 질건조증이나 이런 불편함도 흔하게 나타나고요.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도 빼놓을 수 없죠. 와, 정말 생각보다 증상이 훨씬 다양하네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확 커지는 거죠. 아, 뼈 문제.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근육이 줄어드는 금감소증이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들은 그냥 힘들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뭐랄까, 미래 건강을 챙겨라 하는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해요. 골든타임의 신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나중에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그럼 이 중요한 시기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운동 중요하죠. 특히 근력 운동이요. 빨리 걷기나 스쿼트 같은 거 꾸준히 하면 근육량 유지에도 좋고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갱년기 되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운동 시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식단도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뼈 건강 생각해서 칼슘, 그러니까 우유나 두부, 뼈째 먹는 생선 같은 거 잘 챙겨 두시고요.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고요. 단백질. 네. 그리고 콩 종류에 많은 이소플라본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지방, 저염식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저염식. 그리고 숙면,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는 환경, 온도나 습도 같은 거 좀 쾌적하게 온도 20에서 22도씨, 습도 50에서 60% 맞춰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좀 부족하다 느낄 때는 아무래도 의학적인 도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호르몬 치료 얘기도 많던데요. 네, 물론입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 HRT라고 하죠. 이게 안면 홍조나 비뇨 생식기 증상 완화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크고요. 효과는 확실하군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인을 잘 따져봐야 해서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수적이군요. 그렇죠. 특히 그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폐경 후 10년 이내, 그리고 60세 이전에 시작하면 더 이득이 클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아, 기회의 창. 네. 물론 호르몬 치료가 좀 부담스럽거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에 따라서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요. 질윤활제나 보습제 같은 것도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에는
인지행동치료, CBT라는 심리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뇌 기능을 조절하는 경두계 자기자극술, TMS 같은 것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접근법이 있네요. 네, 비호르몬 치료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인 접근 말고도 뭐 스트레스 관리나 마음 챙김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자료 중에 홍성군 보건소 프로그램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한의학적인 접근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전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죠. 그 홍성군 프로그램처럼 명상이나 기공체조 같은 활동들이 실제로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도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신체 증상 완화는 물론이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리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갱년기가 그냥 힘들고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용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갱년기 증상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어떤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앞으로의 내 건강과 행복을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그런 멋진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